라우. 둘, 셋! 아, 그 순간이 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오케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뭔가 많이 했다 보니까 Check it! 도전! 제이홉 도전!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주시겠습니까? Jack in the box. Go. 믹스테이프에서 이제 솔로 앨범으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기조의 변화가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음악들과 여러 부분들이 사실 믹스테이프과는 좀 많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BTS의 챕터 2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큰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명칭 자체를 솔로 앨범으로 명칭을 좀 많이 바꿔봤고요. 개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열심히 작업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이 잭인더 박스라는 게 사실 이 상자에서 귀여운 장난감 인형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를 미국에서는 또 잭인더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거든요. 방시혁 PD님과 우리 RM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나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될까? J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호석에 HO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미도 있는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막 제이홉? 너 제이홉 할래? 이러면서 그렇게 탄생이 된 거거든요. 홉이라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 시절 저의 되게 긍정적인 바이브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되게 인생의 큰 맥락에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다. 그리고 이제 방셰피님이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한 거죠. 판도라가 열지 말아야 할 상자를 열었는데 많은 재앙들이 다 날아가고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희망 아니었냐. 너 음악을 할 때나 뭘 할 때 그냥 인트로 샤라웃에 잭 인 더 박스 해. 상자를 열고 희망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게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제 머리와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 이름의 유래가 있었고 이런 거를 좀 음악으로 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서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동안의 음악들, 호버드, 치킨 누들 숲, 뭐 블루사이드, 뭐 여러 가지 믹스테이프 음원들 그것들이 상자 안에 있는 음악이었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무수한 경험,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말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내 자신만의 이면의 그림자 세상 밖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음악과 감정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잭인더 박스라는 앨범 제목을 짓게 되었고 앨범의 결도 그 흐름에 맞게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홉이 뭔가 추구하던 그리고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밝고 되게 쾌활하고 뭔가 낙천적인 그런 되게 바이브를 가지고 이미지화를 해서 뭔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주얼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둡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 정서를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를 내 팀을 이끌어준 거는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인 제이홉이지만 내 자신이 이런 모습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 입으로 말하기엔 낯간지럽지만 좀 더 아티스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크하게 가져가게 된 거고 다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의상도 굉장히 단순화, 간소화 시킨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 선택의 기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상 속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로 많이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커버를 보시면은 사실 체커보드를 통해서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뭔가 의상의 화려함보다는 그냥 음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좀 시각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나 되게 간소화를 시킨 것 같아요. 또 잭인더 박스다 보니까 그 안에 삐에로가 있잖아요. 그 소재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한 모자도 착용을 했고 그 모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더 플러스를 시켜주고 더 그 의미를 극대화시켜서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커버가 사진을 찍히는 거에 굉장히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상과 그리고 계획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고요. 물론 전문가는 있죠. 제가 뭐 많은 거를 다 직접 컨트롤하고 하진 않았지만 이런 계획과 구상 그리고 실현 이런 거는 다 직접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좀 더 자체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음악을 하든 뭐 다양한 부분을 시도를 하든 그냥 이런 부분들이 발판이 되어서 더 뭔가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뭔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 네. 뭐 웃음이 나오죠. 자동적으로 뭔가 미소가 나오는.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카오스라는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번 앨범에 그만큼 제가 그동안 좋아했었던 그리고 진심이었던 그런 아티스트에게 부탁을 해서 협업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카오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의 메시지를 응답을 해줬고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된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믿기지가 않고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되게 센세이션할 것 같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한 순간인 것 같아요. 카우스에게 되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해서 그 커버를 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조차도 챌린지를 하고 싶었고 변화의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스텝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판을 밟아야지 내가 다음 도약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음악을 하든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이런 선택을 한 거고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제가 하는 음악들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하지만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면서 들었던 음악들의 베이스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녹이면서 굉장히 저의 색깔이 또 많이 진해지고 잭인 더 박스를 통해서 성숙함을 플러스로 되게 다양한 그런 어,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처링이라는 게 아직도 되게 낯간지럽고 어색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오묘한 부담스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커가지고 피처링을 안 넣은 건 아니지만 음악적인 퀄리티를 더욱더 높이고 싶을 때 그리고 시너지를 받고 싶을 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 혼자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앨범이 내가 음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사실 제인더 박스도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 곡은 피처링을 넣을까? 뺄까? 이런 고민을 정말 수십 번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번 앨범에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 이야기, 제 이면의 그림자, 저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담겨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그런 앨범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처링 없이 온전히 제 목소리로만 앨범을 다뤘고 제 앨범으로만 사실 10트랙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루즈하지 않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혀 뭔가 피처링이
없다라는 그런 공백은 느껴지시지 않을 만큼 되게 열심히 뭔가에 부가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통통 튀고 발랄하면서도 되게 그런 곡들을 많이 했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세고 락적인 요소도 있고 비트적으로도 그렇고 강렬한 그런 좀 음악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면서 들었던 음악을 뭐 샘플링한 곡도 있고 내 본질에 가까운 그런 음악들을 다뤘고 그 전과는 다르게 좀 더 다크하고 센 그런 음악들을 다뤘다. 그 정도가 굉장히 큰 변화의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극적인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모어라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더 원한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 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제이홉의 음악을 더 듣고 싶다 라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싶은 단순한 정말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그 모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굉장히 그 재밌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어를 선공개곡으로 결정을 하고 아슨이라는 곡을 또 타이틀곡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배치를 하면서 딱 마침표와 종지부를 찍는 느낌으로 뭔가 타이틀을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곡 스타일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되게 강렬해서 거기에 또 오는 되게 자극적인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곡을 선공개곡과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결이죠, 결. 예. 아무래도 호벌드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좀 음악의 그런 바이브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잭 인 더 박스에서는 이 결을 좀 더 신경을 써보자. 그러니까 좀 트랙과 트랙 사이 그리고 트랙에서 트랙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그 바이브도 좀 한번 맞춰보고 사람들이 그냥 앨범으로 들었을 때 더 좋은 퀄리티로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이홉의 수단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트랙부터 소개를 하자면 인트로예요. 인트로는 사실 잭 인 더 박스의 큰 폭문을 열어주는 이제 중요한 트랙이고요. 저의 이름의 스토리 그리고 잭 인 더 박스, 뭐 판도라 박스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된 계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곡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소리로 진정성 있게 그 스토리를 읽어주고 나열해주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을 그런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동화스러우면서도 되게 판타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반전의 음악들을 탁탁탁탁 보여주는. 그래서 나레이션을 선택을 했고 이 앨범을 이해하기에 앞서 중요한 설명을 해주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되게 오묘한 그런 되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조적으로 잘 선택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곡이에요. 이번 트랙은 판도라 박스라는 트랙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의 나레이션을 판도라 박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곡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의 탄생 비화 그리고 내가 왜 호비고 그리고 이 이름이 나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 인생에 어떤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고요. 사실 이 트랙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의 흐름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트랙이기도 해요. 그래서 판타지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발랄하지도 않고 너무 소설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강렬한 비트로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곡의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떼창 부분도 있고 되게 에너지감이 넘치는 그런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이 앨범의 중요한 트랙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타이틀 모어라는 곡입니다. 모어라는 곡은 정말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고 20년도에 첫 작업을 시작한 곡이고
이 트랙으로 내 다음 앨범을 작업을 해야겠다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9년 동안 10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더 멋있는 거를 원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더 멋진 음악을 하고 싶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싶고,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 더 즐기고 싶다 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야망과 작은 욕심도 들어가 있는 되게 힘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모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루게 되었고요. 곡 스타일 자체도 판도라 박스와 좀 결이 이어지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청 강렬합니다. 락 사운드도 있고 밴드도 있고 제이홉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트랙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포부를 밝히는 그런 또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스탑.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라는 트랙이에요. 굉장히 주제가 강렬하죠. 네. 사실 리더 친구에게 이 앨범을 가장 먼저 들려줬어요. 근데 정말 이 트랙의 제목이 너무 자기는 자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주제를 내가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고, 물론 제가 썼지만 아직도 약간 좀 그런 두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곡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곡을 다뤘고,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담은 곡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느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 곡이고,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세상을 많이 변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을 하는, 그리고 제 음악 그리고 제가 다룬 이야기들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뤘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룬 곡입니다. 이 트랙도 모와 굉장히 결이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으로 이 되게 리듬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또 하나의 시너지가 탄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랙입니다. Equal Sig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가 마냥 키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고, 과연 내 스스로가 이 주제를 다뤄도 되나라는 조금은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입 밖으로 한 번은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룬 이야기고, 제목 그대로 동등, 평등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인종, 문화, 국가, 사회적인 지위, 위치를 다 떠나서 사람들은 동등할 필요가 있고 평등할 필요가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그런 곡이고요. 또 후렴구 부분에 영어로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나도 영어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동등, 평등의 한 부분으로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어가지고 영어로 한번 불러본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곡이 Piece of Peace의 파트 2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한 조각을 위해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곡이기도 하고, 남다른 좀 애정이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좀 강렬한 앨범을 굉장히 또 순화시켜 주기도 한 그런 분위기의 트랙이라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 없이 굉장히 편하고 되게 칠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트랙입니다. 뮤직박스 리플렉션이라는 트랙이고요.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이 곡은 정말 가장 최근에 작업한 곡이에요. 최근에 추가된 트랙이고, 굉장히 앨범의 중요한 결을 바꾸는 트랙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알았는데, 상자를 열면 나오는 그 오르골이 영어로 뮤직박스래요. 근데 제 타이틀
저의 큰 앨범 주제 자체가 잭 인 더 박스예요. 그냥 이 상자라는 개념 자체가 운명적으로 너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 앨범의 흐름에 관련해서 되게 애정을 갖게 만들고 되게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많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1시간 반 만에 작업한 곡이고, 그 자리에서 뭔가 제 호흡 소리도 들어가 있고, 제가 그동안 달려왔던,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제이홉으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드럼 라인으로 뭔가 다음 결을 이어주는, 앨범에 듣는 재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되게 중요한 트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트랙입니다. What If란 트랙이에요. What If. 정말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희망이 없었다면, 내 이름이 제이홉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가 열정이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꿈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내가 과연 제이홉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제이홉이란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 내가 인간 정호석으로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 정호석으로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와 다룰 수 있을까? 굉장히 오만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이면의 그림자의 첫 부분을 다룬 곡이고, 이 곡도 앨범의 결과 같이 굉장히 강렬한 비트의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또 우텐 클랜의 곡을 샘플링을 하는 곡이고, 제이홉이 제이홉에게 말하는 곡이기도 하죠. 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힘내세요. 다음 곡은 Safety Zone이라는 곡이에요.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내 인생에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곳이 있을까? 그냥 나만의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을까? 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곡이에요. 흔히 말하는 게임 속에서도 안전지대가 있던데, 내 인생에는 안전지대는 과연 무엇일까? 어디일까? 이쪽일까? 저쪽일까? 아니면 내가 앞서 말했던 블루사이드라는 쪽일까? 제 스스로에게 나에 대한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라고 묻는 곡이기도 하고,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정이 담긴 곡이고, 그리고 이 곡은 또 이 나욱 피도 PD님이 써준 곡이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곡 중에 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마음을 한번 놓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매력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9번째 트랙입니다. Future. 미래. 맞아요. 제이홉에 대한 미래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제이홉이 이때까지 말했던 부분,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면의 그림자. 제이홉이라는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love myself 하세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 이겨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그게 부족하다 라는 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 제이홉의 미래에도 내가 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희망, 용기, 되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 같다. 그리고 뭐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뭔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한번 강물처럼 흐르면 흐르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하며 어떠한 뭐 방황이 있건 뭐 되게 풍파가 있건 시련이 있건 그 내 자신이 또 해결해 나가면서 한번 살아보자. 내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주제를 다룬 곡이고요. 또 이 곡은 굉장히 좀 옛날 그런 음악스럽고 예, 되게 좀 동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또 코러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더 퓨처라는 그런 제목에 대한 개념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가 상상력을 자극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그런 또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는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즐겁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곡입니다. 저의 메인 타이틀곡 방화라는 트랙이죠. 이 방화라는 트랙은 정말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센세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타이틀곡을 트랙리스트 마지막에 넣는다? 뭔가 그래도 머리를 좀 이렇게 탁 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더라고요. 뭔가 제가 스스로 배치를 하면서도 와, 이 트랙이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 앨범이 어떤 느낌을 줄까? 그러면서 이 앨범을 정말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주고 싶은 나의 에너지와 바이브를 방화라는 트랙이 마지막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잘 만든 트랙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제이홉의 큰 도전이 섞인 그런 곡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의 내용을 다루자면은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 열정의 불씨를 켜고 뭔가 계속 뜨겁게 달구면서 이 일을 해왔는데 뭔가 잠시 쉬어갈 때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다 불타있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이게 세상이 불타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뜨거워져 있고 그래서 그거 내 열정의 불씨를 터뜨렸던 거를 계속 불을 지필 것인가 끝낼 것인가 그런 주제를 뭔가 다루고 있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 컨텐츠를 찍었는데 선택의 기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곡을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Jack in the Box. 그냥 도전이라고 할게요. 도전. 네, 그냥 한 단어로 챌린지. 왜냐면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했던 앨범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앨범 기획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뮤직비디오 디렉팅도 그렇고 앨범 아트워크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 손을 하나하나 다 거쳐갔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이런 앨범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도전인 거죠. 예. 이 손에서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패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앨범이자 그리고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은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전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도전! 제이홉 도전!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이홉이 새로운 앨범 그리고 또 솔로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아티스트로서도 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인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제이홉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동안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 앨범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앨범에 이런 감정을 담았구나. 아마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프로모션이든 뭐 어떠한 부분이 됐건 감정선들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잘 즐겨주신다면 저는 그냥 이 곡을 만드는 되게 낯간지러운 그냥 가수이자 여러분들의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할 목은 다한 거라고 생각도 들고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많이 들으세요. Jack in the Box.